우리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백두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웅 개천절이라는 뜻은 보면은 개천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10개자, 하늘천자.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쟤는 이제 되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개천이라고 써놓고 모시기는 환웅을 안 모시고 단군을 모셔요. 뭐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그 팩트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웅은 신시 개천입니다. 그러면 단군은 뭐냐? 개국입니다. 개국. 그러니까 개국과 개천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환웅은 어떤 분이고 단군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를 가르쳐 줘야만 돼요. 근데 말하기는 개천절이라고 해놓고 엉뚱하게 개국을 하신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환웅 할아버지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웅이 내려온 곳은 어디냐? 백두산 지역이다. 거기에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었다. 신시라는 거는 신이 만든 도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시를 베풀었고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환웅이 이동해 온 지역이 어디냐? 이제 저는 바이칼로 보고 있고 거기고 또 천신 사상이 시작됐고 이제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새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됐던 문화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환웅이 백두산 지역에 오셔서 신시를 베풀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웅족과 호족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하지 말고 하늘을 숭상해라. 너의 근본은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 제사, 그걸 제천이라고 얘기해요. 제천. 그래서 제천 행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환웅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라고 한다면은 바로 제천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그것은 우리 민족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사만 또는 신라의 한가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천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서양에서 우리가 그 올림픽 얘기하는데 이게 올림픽이에요. 그 올림픽 경기가 왜 했느냐? 바로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음주, 가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천 행사니까 그리고 사냥을 하고 화랑들을 뽑고 이랬던 것이 우리의 행사였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올림픽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하늘 제사를 제천 행사를 가르쳐 줬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늘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을 한다 이거예요. 근본에 보답을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이산 첨성단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요걸 보시면은 이 네모나고 밑에는 동그래요. 이건 뭐냐면 천원지방.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징이 돼 있는 그때 당시에 가르쳐 주신 이 제천이 유적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백두산 천지 동쪽에 조대라고 불리는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진족인 금나라, 청나라 때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여진제대, 여진이 제사를 드린 터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긴 원형으로 직경은 2.5.
높이는 한 0.7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천지에서 한 30m 떨어진 곳에 청석으로 만들어진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한 98.5cm 정도.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문자가 쭉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 북한에서 백두산 지역을 이제 탐사를 했는데 백두산 천지의 남쪽에 향도봉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쪽이죠. 거기에 이제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단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도 사각형에 가깝고 윗면이 한 15m.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금성문을 2개 정도를 발굴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 초기에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한 20여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거란족, 즉 요나라 때도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기록들이 다입니다. 요게 이제 여진제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멀리서 천지까지 나오게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것이 뭐냐면 종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굴을 했는데 종덕사라고 써 있죠. 철편이.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요게 백두산인데, 여러분들이 백두산을 가게 되면 장백폭포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북파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백두산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서파라는 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서파가 열렸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갔다가 차가 진흙탕에 빠졌고 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했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전체가 다 나와요. 한라산처럼. 아마 이런 사진은 그렇게 흔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문이라고, 여기는 뭐냐면 요게 이제 백두산 그 장백폭포로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달문이라고 부르는데, 요 달문에서 건너야 돼요. 건너면 이렇게 높은 대지가 있어요. 그 위에 그 종덕사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그 물을 건너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거의 아주 너무너무 싫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뭐냐면, 그 홍산 문화하고 비슷한 그 옥기가 이렇게 쏟아진, 그리고 그 연대도 비슷한, 이런 것이 BC 5500년에서 BC 3500년, 그러니까 홍산하고 약간 맞물리죠. 그래서 이제 흥룡강성 요하연에 있는 우수리강 유역에 소남산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비슷한 유적이 또 어디에 있냐면 의란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산과 비슷한 여기 옥기들이 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포대산 칠성 제천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성현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산성이 있어요. 칠성하라는 그 강물이 흐르고 그 건너편에 원형의 산성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칠성 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기를 보시면은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건 북두칠성이고 이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체를 잘 하시는 분은 북극성을 중심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 형상이에요. 그리고 3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단, 2단, 3단. 어떻냐면 홍산의 천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요게 이제 포대산이에요. 포대산 요거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이제 3단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 복림고송이라고, 이건 성터예요, 성터. 성터와 여기. 근데 특이한 게 그 하가점 하층 문화를 그 홍산 다음이죠. 그거를 보시면은 그 성터가 산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습니다. 근데 평지 거는 보면은 주거지예요. 대부분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성은 대부분 돌성, 이 석성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단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같은 그런 스타일로 딱 돼 있고, 더군다나 이제 칠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그 나온 게 있고, 칠성재단이, 그건 이제 국동대열 입구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영석 씨라고 땅 이름 학회 회장하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발견해서 이제 저한테 가르쳤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특이한 게 북두칠성이 한쪽이 있고 한쪽은 삼태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고구려 고분에 꼭 나오거든요, 벽화에. 그리고 이제 백제의 도성이었던 하남시 그 교산동 토성 안에 보면은 또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칠성바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통화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림 씨라고, 우리 교포적이죠. 조선족입니다. 이분이 여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여명유적 또는 만발발자 유적 이래갖고 여기를 발굴을 했어요. 만발발자 유적은 통화에 있거든요. 그런데 BC 4000년 제사 유적이 나왔는데 홍산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여명유적 이런 것들이 무송, 환인, 통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만발발자거든요. 요게 이제 3층 원형재단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보면은 3층으로 돼 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방대. 이건 뭐냐면 천원지방이죠. 이건 천단이고 지단. 홍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거지. 이 사람들은 이제 주거지로 봤어요. 요거를. 근데 이 홍산도 제가 가보니까 재밌는 게 백제도 그렇습니다. 이 재단에 사람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천단은 아닌데 지단인 경우에 그건 뭐냐면 위대한 인물을 모시는 거예요. 같이 모셔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 재단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게 이제 백두산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의 그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요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는 만발발자 유적처럼 3층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만발발자 유적은 통화에서 나오는데 그거 외에 백두산 서쪽에도 이런 재단 유적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만 개체식, 그러니까 사만이라는 건 이렇게 원형이 3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3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있다는 거. 올라가는 계단은 환구, 동그란 이렇게 구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편편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어디에 아까 설명드렸죠? 이 백두산 지역에, 이 백두산 서쪽 지역에 거의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만발발자 유적 외에는 그렇게 발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것들이 쏟아질까봐 아마 그 중국 학자들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훼손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우리 땅 같으면 벌써 발굴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송이라는 곳은 여기 장춘대학교 살만인데 이거 살만이 뭐냐면 샤만입니다. 샤만. 진경화 교수라는 분이 무송에서 이 산에 꼭대기에 이런 재단 유적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0m 정도 되는 원형의 토속재단 2기, 그 다음에 6개의 사각형 토속재단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은 해발이 900m예요. 여기서 맑은 날 보면은 백두산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진족들이 그 제사를 드린 유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다음에 이제 청구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포박자, 우리 선도에 대한 것들이 꽤 들어있는 뭐 산해경이라든가 포박자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이죠.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황제, 중국의 시조, 우리 단군으로 돼 있지만 중국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공이죠. 현재 이제 중공하고 대만, 타이베이하고 이렇게 적대 국가, 우리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갈려 있는 것처럼 적대 국가입니다. 말도 잘 안 해요. 우리가 북한 사람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는 이제 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쌀쌀맞아요. 그래서 좀 위협적으로 느낄 때도 있었어요. 또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들은 만나면 뭐냐면 딱 악수하면서 우리는 황제의 후손. 그리고 지금 동북공정을 지나면서
중국이 모든 것을 황제로 다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황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홍산문화까지도 황제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황제가 동쪽으로, 여기 틀림없이 동쪽입니다. 남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이 남쪽, 지금 산동 지역을 청구로 보거든요. 청구하면은 우리나라도 되지만 주로 산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남쪽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동이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풍산을 지나던 중에, 그러니까 풍산을 간 거예요. 왜 갔냐? 자부선인을 만나러. 여기에 있듯이 선인입니다. 선인. 신선이에요. 신선. 그 이분은 뭐 한 분이냐? 도통한 분이죠. 신선도, 즉 우리나라 선도의 도통자입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죠. 네, 동아시아 세계의 최고의 지성인. 그분을 만나서 사막내문을 받아갔다. 이 사막내문이 지금 약간 전하고 있죠. 그것이 한의사가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그걸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신을 부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산해경에 아주 재밌는 일, 해외 동경이에요. 해외, 지네 나라가 아니에요. 해외, 동쪽. 해외인데 동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구국은 어디 있느냐? 조양의 북쪽에 있다. 조양이라는 명칭은 지금도 써요. 요소 지역에 조양시가 있죠. 자, 조양시는 어떤 데냐? 우리가 홍산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홍산문화의 중심지가 두 개로 세팅이 되는데 하나는 적봉이고 하나는 조양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하가점 3층 문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능암 문화인데 이 능암 문화의 중심지, 즉 비파형 동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조양시입니다. 조양이라는 뜻은 뭐냐?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를 갖다가 자꾸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데다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동쪽이라 그랬어. 남쪽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어디에 계셨냐? 자부선인이 풍산에 있다 그랬어요. 청구국의 풍산. 그럼 풍산이 어디냐? 저 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풍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듯이 여기 보세요. 조양이라는 뜻은 아사달, 조선하고 똑같은 뜻이다. 즉 적봉이라든가 홍산이라든가 한자로 바꾸면 뭐냐? 풍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랑도를 풍월도라고 부릅니다. 풍월도. 풍은 뭐냐? 바람풍. 이렇게 해서 바람이 박입니다. 줄이면 박이 돼요. 그 다음에 달월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박달길, 박달도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화랑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국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박달나무가 되는 겁니다. 박달나무. 그게 단목이에요. 단목.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도 황제 내경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환웅께서 개천을 해서 내려오셔갖고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었는데 그건 백두산 지역이라고 치더라도 후대에 어디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갔느냐? 청국으로 간 거예요. 청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청국, 우리가 이제 뭐 환난고기를 들먹이면은 뭐 환빤이 그러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 환난고기라는 책의 삼성기전 하에 뭐 좌우지 환웅이 천국으로 천도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치우천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기록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여튼 중심을 이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적어도 언제? 황제가 왔을 때. 그 정도의, 그 즈음에는 이미 청구국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백두산 지역에서.
네. 그것이 뭐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한다. 복기대 교수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아주 흥미롭죠. 왜 그러냐면 이 연대표하고 여기에 보면 강수량이 납니다. 이게 왜 강수량이 중요하냐면 농작물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이 심각한 게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내몽골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몽골 초원도 제가 고비 가 보니까 정말 물만 대면은 옥토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관정을 뚫었는데 한 200m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거죠. 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제 건조하지만 따뜻해요. 여기 온난해요. 습연. 그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차고 건조해요. 이렇게 되면은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냉해를 입어서. 여기는 온난해요. 근데 다시 또 차고 건조해요. 기후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이제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뭐 유목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유목민족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우린 달아야 됩니다. 왜냐면 만주를 가보시면 우리가 소위 운동권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광활한 만주벌판 이렇게 하는데 광활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뭐 쓰잘데기 없는 땅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합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 정말 옥토예요. 옥토. 제가 그 실크로드도 가봤고 몽골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확 기후가 변해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그 문명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그 농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농경을 가장 많이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부여죠. 그래서 부여가 그 초창기 고조선 다음에 부여가 바로 이제 이을 수 있었던 게 그런 문화적 기반이 농경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하 문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고대 문화는 반파 유적입니다. 반파 문화인데 이러한 그 반파 문화보다도 훨씬 오래된,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황하의 앙소 문화죠. 반파 유적 나오는. 그 다음에 양자강 하루의 하모도 이런 데보다도 2000년이 앞서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게 빵 터지면서 으악하고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역사학자들의 머릿속에는 만주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왜?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어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딱 세팅된 그나마 누가? 세종대왕이 계셨기에 사군과 육진으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겨우 차지한 이 나라, 그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 문명이 터졌을 때 아무 얘기도 지금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하 문명이 무지무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학자들이 재빠르게 황제의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지금은 뭐라 그러냐, 황하 문명의 시원, 요하 문명 이렇게 세팅을 해버렸어요. 자, 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 소화서 문화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런 얼굴이 나와요. 이분의 얼굴은 우리 조상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도 계속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문화가 흑룡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제하사학자들이 뭐 1만 년 역사가 어떻고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그런데 웃기는 소리. 무슨 1만 년이야, 5천 년도 안 되는데 딱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1만 년 되잖아요.
BC 7000년입니다. 중국의 문화보다 2000년이 앞서요. 그럼 여기다가 BC니까 BC 떼면은 9000년이 되죠? 그럼 1만 년이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얼굴이 우리 조상의 얼굴이라는 걸 연구하지는 못할 망정 그따위로 함부로 말을 뱉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